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소박한 제 시와 수필 낭독방을 찾아와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나마 따스한 차 한 잔의 여유만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03번째 글은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라는 수필입니다.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 눈이 불편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낭독과 낭송 등 듣는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위로를 만납니다. 들어보세요. 배경 사진은 올여름에 찍은 정동진 일출 풍경입니다. 나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어서 60이 넘어서면서 안구 건조증을 달고 사는 나는 어느 날은 햇살 비추는 날만큼 밝기였다가 어느 날은 검은 구름이 몰려든 날처럼 어둑어둑하게 보인다. 어떤 날은 눈에 기름이라도 바른 듯 부드럽다가도 어느 날은 모래라도 흩뿌린 듯 꺼끌꺼끌하다. 물론 자세히 유추해 보면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바람을 많이 쏘였다든가 외출이 길어지고 안약을 제대로 넣지 않았다거나 또는 공기가 나쁜 곳에 오래 머물렀다거나 또는 강한 햇살에 노출되었다든가 등등 이유는 다양하다. 눈이 좋을 때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들이다. 처음 안구 건조증이 왔을 때는 어찌나 심각했던지 신문이나 책이나 핸드폰을 볼 수 없었다. 어릴 적 한겨울이면 금을 그어 놓은 듯 터지고 갈라졌던 손등의 상처 같은 상처가 안구에 생겨 있다고 안과 선생님은 내 눈의 영상을 보여주셨다. 더욱 나를 괴롭힌 것은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 즈음에 시집과 수필집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글을 수정하고 편집하느라 눈을 혹사시켰고 눈은 빈번하게 충혈되었다. 안구 건조증 증세였으나 무시했으므로 악화되었던 것이다. 글자를 못 읽는 불편함과 더불어 눈과 연결된 머릿속까지 묵직했다. 눈을 감고 눕는 일이 잦아졌다.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 살았던 글쓰기도 중단되었다. 글을 쓰는 동안의 행복과 여유로움도 함께 단절되었다. 우울한 날들이었다. 가끔은 남편이 누워있는 내게로 와서 신문이나 책을 읽어주고는 했다. 눈이 나빠지니까 이런 호사도 누리네. 하나 더 읽어줘요. 맞다. 노래든 말이든 눈을 감고 들어보라. 눈을 뜨고 들을 때보다 10배는 더 그 목소리에 담긴 마음까지 전해져 온다.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며 좋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다 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 법륜 스님, 읽는 쪽보다는 듣는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무렵에 자연스레 유튜브를 통해 뵙게 되었다.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 소시민들의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들을 쉽고 명쾌하게 분석하고 해결해주는 지혜를 들을 수 있었다. 화가 났을 때는 화부터 낼 것이 아니라 잠깐 참으면서 화가 났구나라고 스스로 인지를 한 다음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자신의 화가 뭉게뭉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라는 말씀 앞에서 나는 무릎을 쳤다. 자신의 현재를 불만스럽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관찰하여 그 모습에 맞게 삶을 꾸려가라는 말씀이었으니 말이다. 안과 선생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였다. 60 중반이 되도록 눈을 잘 사용해 왔으니 고장 날 때도 되었다는 것. 지금의 상태에 맞춰 잘 관리하며 살아가라는 것. 지나온 평온했던 날들을 감사함이 오히려 옳은 태도라는 것. 서너 가지 안약을 열심히 넣고 책이나 핸드폰을 되도록 적게 봐야 하며 바람이나 햇빛도 조심하고 공기가 나쁜 갇힌 공간 역시도 조심하라는 것. 그 말씀을 들은 뒤로는 신문이나 책을 읽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듣는 쪽을 선택했다. 음악은 물론 역사와 소설과 수필과 시 등 들을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했다. 눈을 감고 듣는 일은 눈을 뜨고 읽을 때보다 상상력이 활발해지면서 집중력이 늘어났다. 아름다움은 더 아름답게 들렸다. 슬픈 것은 더 슬프게 다가왔다. 내 변화된 자세 때문인가? 안과 선생님의 치료 덕분인가? 안과를 다닌 지 2년 만에 오른쪽 눈이 80%, 왼쪽 눈이 50% 회복되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다 해도 안약을 수시로 넣어야 했고 밖에 나갈 때에는 햇빛과 바람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눈이 불편한 날이 생겼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불편한 날은 안과를 방문했는데 눈물샘을 뚫는 시술을 했다. 눈물이 찔끔 날 만큼의 고통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을 분주하게 끝내고 난 뒤 이유도 모른 채 눈에 이물감이 느껴졌다. 오전부터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최근에 보였던가 남편이 내게로 와서는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것이다. 성창식의 사랑이야 라고 했다. 그동안 연습을 해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눈을 감고 들으니 노랫말과 그의 음성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감지되었다. 어둠 속에 침잠하려던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게 촛불 하나가 슬며시 밝혀졌다. 그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촛불이 되고 싶어졌다. 붓글씨를 배우던 20대 때 선생님이 내게 붙여주셨던 호, 화정, 고요히 빛난다는 말처럼 고요히 누군가를 비춰주는 빛이 되고 싶어졌다. 안구 건조증으로 글을 읽을 수 없던 때 남편의 낭독과 노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낭독이나 낭송은 내게 위로의 빛이었다. 살고 싶어지게 하는 격려였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위로와 격려의 빛이 되고 싶었다. 다행스럽게도 20여 년 동안 써온 수필과 시가 있었으며 그동안 찍어온 수백 장 사진들이 있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진 일상의 행복과 슬픔을 쓴 소시민적 글이었다. 귓속말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준 문우의 말도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내 사진 또한 사진 작가의 사진처럼 완벽한 구도와 색감을 연출하지는 못하였지만 오히려 포토샵을 통과하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화장기 없는 그대로의 나처럼 소박함과 부족함이 들어있었다. 써놓았던 글을 수정하고 녹음하고 사진을 골라내고 음악을 선택해서 조합해 가는 과정은 나를 들뜨게 하였다. 심장을 펄떡이게 하였다. 이번이 103번째 수필 낭독이다. 내 낭독을 듣고 댓글을 남겨준 미국에 사신다는 분의 댓글이 먼저 떠오른다. 음악이 너무 커서 낭독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글은 너무 좋아요. 음악 소리를 줄였더니 참 잘했다는 칭찬이 날아왔다. 기쁘고 감사했다. 누군가 내 낭독에 관심을 나타냈으니 말이다. 가끔 모르는 사람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뛴다. 힘을 얻는다. 얼마 전 뜻밖에도 초등학교 동창이 댓글을 남겨주었다. 그립던 친구였다.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여고 동창들은 늘 댓글을 남겨 날 응원해 준다. 한 번도 내 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지 않는다. 무조건 격려하고 칭찬을 해준다.
내가 글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다. 극심한 안구 건조증이 내게 없었다면 낭독이나 낭송과 가까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눈이 불편하여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잊게 한 셈이다. 안과는 계속 다니고 있다. 몸이 피로해지면 덩달아 눈에 문제가 생긴다. 얼마 전 감기에 걸렸을 때도 내내 왼쪽 눈에 이물감을 느꼈다. 지난주에는 대학병원에 가서 눈 정밀 검사도 받았다. 내 눈이 괜찮은 날에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는 일, 빛이 되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우연히 한방눈을 만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눈길을 걸어가던 날처럼 가슴 벅찬 축복이다.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싶다.